2000년부터 시작된 맥심 커피배 찬란한 우승의 역사. 2011년 박영훈, 2012-13년 박정환, 2014년 이세돌, 2015년 최철환, 그리고 2016년 또 한 번의 역사가 기록되는 순간, 오직 최강 입신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된다. 맥심배 통산 5번째 우승을 노린다. 이세돌 구단, 마수거리 우승을 꿈꾼다. 원성진 구단.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홍민표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결승 3번기 제1국이 오늘 시작됩니다. 바로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는데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이 파이터들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기사 간의 대결은 항상 난타전이 펼쳐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지난 인터뷰에서 가장 껄끄러운 기사가 바로 원성진 구단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기풍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껄끄러울까요? 네, 상대 전적도 이제 13승 11패로 좀 이세돌 구단이 한 발 앞서 있긴 하지만 네. 이세돌 구단은 이제 강한 펀치력을 구사하는 바둑을 두는데 이 원성진 구단이 받아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리스러운 싸움을 걸어갔을 때 오히려 한 방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최고의 입신을 가리는 결승 3번기 1국이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기분 좋게 출발할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입신 중에 최고 입신을 가립니다. 대회 방식은 24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2명을 가려냈습니다. 결승전은 3번기로 치러집니다. 자, 어떤 선수들을 꺾고 올라왔는지 대진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 최후의 2인이 되었는데요. 이세돌 구단은 백홍석 선수, 역시 힘이 강한 선수를 꺾었고요. 그 이어서 김지석. 네, 다들 기풍 좀 비슷한 선수들을 꺾었네요. 네. 4강전에서는 이제 박영훈 구단을 꺾었는데요. 네. 물론 이제 백홍석 선수와 김지석 선수와의 기풍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주 좋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단 말이죠. 네. 특히 알파고 이후의 대국이었던 만큼 더 주목이 됐습니다. 원성진 구단은 최철환, 목진석, 강도윤 구단을 꺾었네요. 네, 이 면면을 본다면 너무나도 화려한 그 대진표라서 네. 누굴 꺾더라도 아주 뛰어난 성적인데 특히 최철환, 목진석, 강동윤 이름만 들어도 아주 뛰어난 기사들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자, 오늘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의 결승전 주목할 만한 점이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의 대결 이후에 처음으로 결승 대결이고요. 그리고 원성진 구단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우승을 차지해서 선물을 또 선사하고 싶겠죠? 네, 과연 알파고 이후에 각성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세돌 구단과 네. 결혼을 앞둔 아마 결혼 선물로 들고 가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런 원성진 구단의 동기부여. 어떤 선수가 승리할지 상당히 재밌네요. 네, 1국은 어떤 선수가 먼저 가져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바둑과 커피의 만남,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결승 3번기 제1국입니다. 이세돌 구단 대 원성진 구단의 대결. 기사가 대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백을 쥐고 돌을 가리겠습니다. 원성진 구단은 하나를 올려놓았고 맞췄습니다. 네, 자리 이동 없이 이대로 원성진 구단의 흑번, 이세돌 구단의 100번으로 대국이 진행되겠습니다. 심판에는 강만호 구단이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심판의 대국 개시 선언에 따라서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은 특히 이제 커피랑 또 잘 어울리는 기사죠. 네.
기사들이 보통 대국할 때 보면은 이제 옆에 뭐 차를 놓거나 이제 커피를 놓거나 하는데 대국하면서 이렇게 뭘 자주 마셔요. 네, 그 목이 타는 순간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세돌 구단은 이제 주로 커피를 많이 마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 결승전이어서 그런지 이 한 수 한 수 놓여질 때마다 이 뭔가 무게감이 저희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대국장의 긴장감이 여기까지 느껴질 정도로 네. 두 선수의 기세가 상당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선수의 대결에서 이 흑번 승률이 조금 더 괜찮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흑번을 잡은 원성진 구단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판을 짜가려면은 흙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 오늘 취재 열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특히 뭐 이세돌 구단은 요즘에 취재진을 몰고 다니잖아요. 그만큼 이제 바둑계의 간판 스타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네. 특히 또 이번 결승전은 이 힘과 힘의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딱 힘했을 때 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두 기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여기에 뭐 최철환 구단, 뭐 백홍석 구단, 윤준상 구단도 상당히 힘이 느껴지는 바둑을 두거든요. 네. 사실 원성진 구단의 별명이 이제 원펀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약간은 좀 실리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 오히려 선실리 후 타겟을 두는 그런 모습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네. 자, 걸쳐 갔는데 과연 이제 중국식 포석을 쓰기 위한 포석인지. 원성진 구단이 이 지난 준결승에서도 이 포석을 네. 똑같이 들고 나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네. 포석 연구를 좀 같이 했었어요. 아. 근데 어떤 포석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네. 어떤 포석을 쓰더라도 백의 대응책이 다 막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 중국식 포석은 좀 할만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포석이 원성진 구단과 잘 어울릴까요? 글쎄요. 나름 그래도 좀 큰 모양을 구축하고 네. 적극적으로 두는 기풍이 원래 원성지 구단의 기풍이거든요. 아, 그런 의미 봤을 때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뭔가 아마추어의 시선으로는 이 돌이 이 위쪽으로 좀 놓이게 되면은 좀 적극적으로 두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국식 포석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원성진 구단과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또 본인이 판단하기에도 이 결승 1군 무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무대에서 이런 포석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 포석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가 그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길목 결승전에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세돌 구단도 마이웨이를 외치네요. 네. 지금 상대방이 큰 모양을 구축했는데 그것을 견제하기보다는 자신의 모양을 같이 키워가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중국식 포석을 들고 나왔을 때 하변으로 백이 많이 다가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흙이 하변으로 한 번 더 온다면 네. 혹은 이런 식으로 온다면 이 모양이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백이 먼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세돌 구단은 아예 자신의 진영도 키우면서 네. 흙이 이런 식으로 둔다면 뭐 걸쳐갈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같이 붙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벌려가서 한번 큰 모양 싸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상 상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고민되죠. 고민이 돼요. 네. 이렇게 걸쳐가면서 좀 판을 잘 나갈 것인지 네.
그런 고민이 되거든요. 물론 백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원성지 구단은 어떤 선택을 할지 네. 잘 나가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잘게 쪼개지는 그런 바둑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세돌 구단의 배짱이 그래도 먹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먼저 자신의 진영 쪽으로 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네. 주도권을 이제 백 쪽에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상계에서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던 간에 선수를 뽑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누가 선수를 뽑고 이제 하변을 차지할지 네. 그것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은 백도 이 긴 수순으로 이어지는 정석보다는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 하변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네, 가장 간명하게 된다면 이렇게 받는 수인데요. 이제 그나마 흙이 이쪽에 돌이 오면서 어느 정도 이도를 좀 응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온다면 이런 식으로 미끄러져 가면서 이 백에 대한 압박도 겸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원성진 구단도 이런 식으로 걸쳐서 두는 수를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 또 많은 대국을 했었는데요. 그동안은 이 두 기사가 대국을 하면 어떤 형식으로 판이 흘러갔나요? 네, 보통은 이제 이세돌 구단이 적극적으로 판을 이끄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네. 다만 이제 그 수순에서 빈틈을 보였을 때 네. 원성진 구단의 반격이 아주 날카로웠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대국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네. 두 기사의 상대 전적은 이제 13승 11패로 이세돌 구단이 앞서 있고요. 그 1패 중에 이제 기권패가 두 판이 또 포함이 돼 있어요. 아, 기권패요. 네, 이세돌 구단이 이제 휴직하는 그 당시에 그랬군요. 미리 이제 본선 진출해 있던 그런 기전들에서 네. 이제 GS 칼테스베랑 이제 바둑왕전에서 이제 기권패를 당했었거든요. 네. 그 사실상 13승 9패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것은 원성진 구단이 입단 초기 때 네. 좀 많이 졌어요. 1승 7패로 크게 밀리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 이후에 대등한 아니면 혹은 앞선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 두 선수의 대결이 상당히 흥미로운 겁니다. 보통 기사들은 상대 전적하면은 이 총 전적을 보기보다는 최근의 전적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만큼 이 최근 기세가 어느 선수에게 좀 쏠려 있는지 네. 그것이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처음에는 1승 7패로 시작을 해서 이 수치를 많이 원성진 구단이 끌어올렸는데요. 요즘은 대등한 승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고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처럼 두어가는 것이 이세돌 구단의 기풍에 좀 맞습니다. 아, 여기서 여기서 손을 손을 빼는군요. 이거는 정말 이것도 정말 상식 파괴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손을 돌릴 경우에는 귀를 지키고 손을 돌리지 않나요? 이게 정석 진행하다 말고 손을 돌린 건데 네. 이게 과연 이게 계속해서 정석을 진행하는 것이 정답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법은 지금 제가 바둑 인생 지금 2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처음 봅니다. 네. 보통은 한 칸을 띄었을 때 정석을 계속 진행을 시키잖아요. 여기서도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정석이 굉장히 많고요. 그쵸? 이렇게 바짝 가는 것과 네. 높게 가는 거 그리고 밀어놓고 덮어 씌우는 거 그리고 아예 이렇게 한 칸으로 덮어 씌우는 수 많은 정석들이 여기서 오갔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이렇게 좀 멀찌감치 가는 정석도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손을 뺀다? 이것은 이세돌 구단이니까 가능한 착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 원성진 구단도 당황을 네.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초심자가 두었다면은 이 정석을 몰랐다고 혼쭐 나는 그런 수일 것 같은데요. 그쵸. 초심자가 두었더라면 이제 자상하게 정석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알려드릴 텐데요. 이런 네. 식으로 정석이 이루어집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이세돌 구단이 두니까 뭔가 과연 기존의 정석이 정석이었냐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뭔가 좀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이후 수순을 보면서 예상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교환이 없이 손 빼는 경우는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좀 더 가볍게 손을 돌리는 거죠. 근데 이 교환을 해두고 손을 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교환을 해두고 손을 뺐다는 것은 흙을 한번 누른 다음에 그 다음 손을 돌리는 게 이 교환이 손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돌의 위치와 네. 이 돌의 위치, 이 두 수의 교환은 오히려 백종이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이 네. 이 돌은 좀 이선으로 좀 치우친 그런 수법이고요. 이 한 칸은 그래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 손 빼는 착상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동안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 몸이 반응을 했죠. 계속 네. 수순을 진행시키고. 그쵸, 본능적으로 반응을 했죠. 네. 이게 정석 진행이 이제 기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다시 장고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네, 여기서는 뭐 붙이는 수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혹은 이제 이런 식으로 걸쳐가는 수가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왠지 이세돌 구단이 장고라면 또 색다른 수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요즘에는 정석과 이런 이론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진행이 중국 리그에서 이제 나왔었는데요. 이제 커제 구단과 셰커 6단의 대결이었죠. 네, 이런 식의 정석 진행인데 네. 보통 들여다봤을 때 이어주고 잡는 데까지 정석인데 그 진행은 백이 있지 않고 이쪽 젖혀가면서 좀 재미있는 진행이 나왔었거든요. 조금 더 소개를 네, 해주신다면요? 조금 더 수순을 이어드린다면 상당히 이제 복잡한 싸움이 이루어졌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바꿔치기 형태가 나왔었습니다. 수순이 좀 길어요. 근데 거의 외길 수순으로 이제 연구가 되어 있는 수순이거든요. 자, 여기서 있고 이쪽 축이 이제 백이 불리하기 때문에 따내고 늘고 이런 진행이 나왔었습니다. 네. 역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네. 이게 잠깐 혹시 여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하다 만 것이 축이 불리하거든요. 아. 어떤 의미냐면 붙였을 때 이렇게 잡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이 축이 지금 이쪽에 걸리죠. 그렇네요. 그래서 잘 쓰여지지 않는 수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를 선택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여기서 좀 시간을 들여서 선택을 한 수, 하변 침입을 한 수입니다. 이 속기전에서 초반에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하고 네. 좀 색다른 시도를 한다는 것이 특히 결승 무대에서 웬만한 배짱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지금 이세돌 구단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홍민표 해설위원이 이 축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만 듣고 어떤 축인지 이해할 정도면은 몇 급 정도의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정확히 가늠하기는 힘들겠지만 네. 좀 아마 단 정도 기력이라면 아마 바로 알아들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쪽 붙여서 두는 것이 좀 상용화된 수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혹시 끼우는 것이 아니라 늘어서 두는 수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띄어서요. 이 형태 역시 생소한 형태인데 네. 이쪽 끊는 쪽을 잡습니다. 네, 두 점 희생타로 이 백도를 좀 두텁게 만들어 두고 나서 이쪽 우아기를 걸쳐가는 이런 수법이 문득 떠오르거든요. 처음부터 우하기 쪽을 두는 것보다 네, 아무래도 튼튼해졌기 때문에 훨씬 쉬워졌겠네요. 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그리고 반대로 끊는다면 네. 이것은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역시 끄는 쪽을 잡나요? 네, 잡습니다. 지금은 이 101점의 축에 걸리지 않죠. 그래서 늘어서 싸워야 되는데 네. 이런 진행을 하고 나서 젖혀서 싸운다면 이건 백도 싸울만해 보이거든요. 만약에 흙이 붙여간다면 끼우는 수법보다 네. 방금처럼 늘고 한 칸 뛰는 수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도를 직접적으로 건드려주는 것은 아무래도 백 입장에서 활용할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아예 철줄을 내려서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요. 이 백의 도를 양분하는 이런 수법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수법들이 있어요. 네. 얼마 전 이제 응시배에서 나연 선수와 린리샹, 대만의 린리샹 선수와의 대결에서 나왔었는데 네.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면 미리 백이 교환한 이 교환은 확연히 이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흙의 집을 축소를 미리 시켜놨기 때문에 좀 더 이도를 가볍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백에게도 시간이 없게 방금 보여주신 변화처럼 우선 중앙 쪽을 한번 막고요. 백이 늘 때 그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진행이 지금 상당히 이제 유력할 수도 있는데요. 백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네, 보통 입고 잡고 진행하는데 지금은 백이 잡지 않고 먼저 또 이쪽으로 올 것 같아요. 지금 손을 빼도 되는 건가요? 네, 귀에 이제 붙여서 고치는 맛은 있는데 네. 당장 이쪽도 급해서요. 네, 결국은 붙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네, 제한 시간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네, 출기 시작이 되었고요. 원성진 구단도 1분가량 시간이 남아있네요. 곧 초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끼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축이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갈지 네.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보통 축이 불리한데 이 불리한 모양을 먼저 만들어 가지는 않잖아요. 네. 어떤 그림은 이게 사실 축머리 쓰는 게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축머리를 이런 식으로 쓴다? 글쎄요, 저는 밀어갔을 때 백이 과연 좋은 그림인지 네. 잘 모르겠고 흑이 재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버텨갈 수도 있거든요. 정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축이 불리한 상황에서 축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것인지 이세돌 구단의 머릿속이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제 두 기사 모두 초읽기 시작이 되었고요. 자, 하변부터 뭔가 접전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초읽기로 진행을 해 가야 합니다. 네, 지금은 뭐 피할 수 없는 전투가 벌어질 텐데요. 네. 이 두 기사 모두 초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응해 줄까요? 네. 네, 지금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둬봐야 돼요. 네. 과연 어떤 패를 숨기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하거든요. 축은 불리하니까 뭐 사석 작전인가요? 글쎄요, 지금 저로서는 네. 도저히 어떤 생각인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이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과연 이 교환들이 이득으로 작용하는 그런 진행이 있을지, 네. 아까처럼 똑같은 진행이 된다면 이 교환은 오히려 손해가 되거든요. 둘, 셋, 그래도 당장 네. 축이 안 되는 곳에서 싸움을 일으킨다? 여섯, 일곱, 그 진행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면 단수치고 이렇게 늘어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좀 싱거운 느낌이 있거든요. 받아주더라도 과연 이 100의 교환들이 과연 이득일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십 초 하나, 네, 단수까지는 뭐러 가겠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네,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흑도 이렇게 패를 걸어가는 것은 좀 무리스러울 수도 있어요. 뭐이 정도의 패감 정도는 걸어갔습니다. 바로 패를 걸어가는데요. 이었다면 어떤 변화가 되었을지 그러게요. 너무 궁금합니다. 전 너무 궁금했는데 아마 늘었을 때 좀 싱겁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이 진행은 100이 마다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패를 받고 나서 때릴 때 이제 잊고 두는 수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진행은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잘 쓰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방 당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패를 때려내고요.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100 모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가지 다 두 번째는 이곳에 있는 수법과 끊는 수법이 있습니다. 30초 하나, 그럼 흑도 넘어가서 셋, 네. 바꿔치기 형태가 나오는 거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봤습니다.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모양에서 이 접전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 몰랐습니다. 보통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이 모양은 여기서 좀 뭔가 시작이 될 것 같다. 좀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네. 접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힘의 충돌 초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변 전투 어떻게 진행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결승 3번기 제1국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 프로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83년생, 85년생의 기사이고요. 자, 랭킹 2위, 6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원성진 구단 최근 랭킹이 많이 올랐어요. 네. 3월에 비해서 3계단 올랐습니다. 네. 2위에서 6위까지. 자, 그리고 이세돌 구단은 이제 계속해서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랭킹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1위 박정환 구단과 정말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젊은 기사에게 밀리면서 차이가 벌어지기 마련인데 네, 이세돌 구단은 오히려 벌어졌다가 다시 추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고요. 28점 차입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은 1위, 2위 자리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충분히 생각이 바뀔 수도 드는데요. 있죠. 네. 최근 10국은 두 선수 모두 괜찮은 네. 편인데 다만 원성진 구단이 올해 11연승을 달리다가 결국 지금
13승 13패로 13승 3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컨디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한 번은 꺾였는데요. 자, 하지만 결승 무대입니다. 다시 컨디션을 끌어올렸겠죠? 자, 네. 하변 패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백이 우선 한 번 이었고요. 원성진 구단이 막자. 자, 네. 수순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자, 이제 흙이 때려내자 네. 백이 이었습니다. 30초. 하나, 그리고 둘,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강력하게 막아버렸어요. 여섯, 일곱, 이것도 상당히 강수입니다. 네. 아홉, 그리고 다시 때려내자 지금처럼 팩감을 쓰고 이제 다시 때릴 차례가 되는 겁니다. 수 선수 오늘 왜 이렇게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죠? 네. 네, 이수가 강수인 이유는 이제 끊어가는 것이 이제 팩감 겸 흙의 약점을 강력하게 끊어가는 그런 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갔을 때 다시 때려냅니다. 그렇다면 흙의 돌들이 좀 무거워졌어요. 이곳 하나 끊긴 순간에요. 네,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두 기사의 치열한 수익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반드시 나가야 돼요. 자, 백은 때려내겠고요. 근데 이쪽에 팩감을 쓰기가 좀 흙이 거북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쓰더라도 이제 악수 팩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때려낸다면 30초. 백은 하나, 붙이는 팩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넷, 다섯, 여. 자, 그렇다면 변에서 팩감을 쓰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면은 귀 쪽에서 팩감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근데 이 덩치가 이 흙이 좀 커져서요. 네. 백이 해소를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할 거거든요. 아, 그랬을 때 뭐 이 정도의 팩감 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차라리 하나 연구하고 싶은 것이 이 팩감을 쓰는 게 좀 어렵습니다. 나오면서 흙도 단수가 됐는데요. 네, 나하고요. 네. 이제 아까와 다른 점은 이것은 둬야 됩니다. 때렸을 때 이 따내는 것이 팩감이 안 돼요. 그것은 이제 흙이 이곳을 잇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치기가 가능합니다. 아, 딸이- 축이 되나요? 네. 이 돌의 이제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쪽 단수 쳐서 축으로 몰아갈 수가 있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사용했습니다. 네, 지금은 귀의 팩감은 상당히 좀 약해요. 이 팩감은 백이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소했을 때 흙 모양이 좀 많이 무너졌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치는 수를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를요. 물론 이제 백이 해소한다면 흙도 빵 따냄이 상당히 30초. 자세가 좋아서 둘, 글쎄 이것은 넷, 이런 진행이 되고 난다면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곱, 여덟. 또 불만 없어 보이거든요. 어쩔 수 귀의 없으니까. 팩감을. 자, 아까 전과는 다른 게 네. 아까 전에는 이런 수순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흑도를 가볍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미 좀 무거워진 의미가 있죠. 네, 지금 좀 무거워졌어요. 이곳에 맞는 게 상당히 아프거든요. 네. 물론 이제 딴에서 좀 버텨갈 수는 30초. 있지만 하나, 이 부담이 너무 큽니다. 셋, 넷, 다섯, 네.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것도 봤나요? 자신이 있나요? 계속 봤습니다. 한 채 양보도 없습니다. 네. 이 정도는 정말 넘겨주더라도 백이 성공한 형태였던 것 같은데
지금 충분히 백은 타협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요. 네. 싸움을 연장시킵니다. 좀 지독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수는 이제 혹시 때린다면 이렇게 이쪽을 아예 잡아버릴까봐 아,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어서 해소하는 것은 어차피 좀 활용 수단이 많기 때문에 네. 이 귀의 악수가 너무 크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둔 교환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이 나중에 이렇게 백이 30초. 하나, 얼핏 보면 젖혀서 둘, 바로 잡은 것처럼 셋, 보이지만 넷, 흙이 해소하고 나서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일곱, 꼬부려서 여덟. 건너가는 것과 이쪽 집 내는 것이 맞복이죠. 아, 굉장히 큰 자리네요. 네, 2패를 봐왔다는 것은 2패까지도 이제 받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일단 백이 먼저 패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물론 이제 생각보다 백의 부담은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가서 이제 귀를 연타하더라도 백 쪽에서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서 여덟, 아홉. 네. 네. 나간다면 이제 물론 축은 안 돼요. 역시 이 돌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축은 안 되는데 이렇게 버렸을 때 그다지 흙이 유쾌하진 않습니다. 다 돌려치기 당하거든요. 하나, 잡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자연스럽게 이제 백은 세력을 쌓았고 여섯, 네. 흙집이 생각보다 벽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있는다면 흙도 가만히 받아주긴 좀 싫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음 패감이 있느냐는 것을 봐야 되는데 쪽 하나 끊어두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돌려치기를 당하긴 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한 번 더. 이거는 패를 한번 때려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 교환이 없다면 네. 없고 때린다면은 그건 빵 따냅니다. 근데 다음에 밀면 당연히 젖혀서 가겠죠. 아, 근데 지금은 흙이 이제 늘어서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 이 30초. 두 수의 하나, 교환은 백 쪽에서 분명히 이득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세돌구단 약간 후회를 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흙은 30초. 네, 지금 팩감이- 이렇게 팩감을 써 갈 수도 있고요. 네. 넷, 때릴 수도 있는데 다섯, 혹시 이 여섯, 교환이 좀 당해서 여덟. 기분은 좀 별로예요. 오, 어, 그것도 끊었었습니까? 지금 팩감을 더 만들겠다는 뜻인 건가요? 아니 뻔히 축인데 네. 이런 교환이 보통 한
축 하나 나갈 때마다 7집씩 손해라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물론 이 지금? 끄는 수는 그 정도까지 손해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엄청난 대학수긴 합니다. 근데 이 패를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그런 의지예요. 둘, 셋, 글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두 선수 모두. 근데 다음 팩 가면 이거 나가서 쓰기엔 너무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따내겠죠. 근데 백도 이제 이런 팩 감을 쓰는 것은 이제 악수긴 합니다. 이것도 꽤 악수예요. 그럼 때렸을 때 이 팩 감은 절대 손이 잘 안 나가거든요. 30초. 하나, 네. 둘, 네, 셋, 7집 손해라고 네. 지금 다섯, 나와 있는 여섯. 팩감이라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원성진 구단의 생각은 그만큼 이 패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 순간 귀도 살아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큰 패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스텝은 흑쪽에서 좀 꼬인 듯한 느낌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30초. 꼬였을까요? 하나, 둘, 글쎄 저는 사실 여기까지 맞고 다섯, 치러진 전투가 일곱,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아홉. 일단 들고요. 중간에 한번 이쪽으로 단쳐서 타협할 기회는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부분도 좀 아쉽고요. 네, 이제 와서 이렇게 있자니 역시 이 교환이 약수인 만큼 좀 불만입니다. 네, 차라리 이렇게 30초. 하나, 된 이상 흑은 둘, 셋, 넷, 이런 식의 교환을 하고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가고 싸우고 싶어요. 여덟, 그 정도로 흑이 이쪽 잡는 것은 싫습니다. 네, 원성진 구단도 그런 의미에서 이 끊는 것이 이 장문을 씌웠을 때 오히려 백의 약점을 추궁하는 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잡을 거라면 좀 이상한 겁니다, 흑이. 네, 이쪽 끊어서 지금 전투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진행이 됐을 때 백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이렇게 장문을 씌우고 이 연결하는 수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쪽을 잡는 거죠. 30초. 하나, 이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먼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저 오늘 대구 너무 재밌네요. 네. 와, 두 기사의 이 상상력이 네.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치나요? 이쪽을 교환하고 나서 나가면 아까처럼 씌워서 네. 이 두 점을 버린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백이 씌울 순 없죠. 여기 손해를 미리 안 봤으니까 당연히 축으로 몰아가는 거고요. 이제는 단수를 치고 결행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축은 안 걸리죠.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러고 끊어갑니다. 자, 우선 상대의 손을 묶어 놓고 그 다음 결행을 하는데요. 네, 백도 의도를 살려내는 것이 원래는 이쪽을 잡게 만들어서 이쪽에 교환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힌다면은 이쪽 약점들이 다 고스란히 노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세돌 구단도 분명히 고민이 될 거예요. 30초. 하나, 둘,
쫄기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하변의 접전을 수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전투는 기본적으로 흑 쪽이 재밌는 전투는 아니에요. 최대한 흑 쪽에서 이끌고 싶은 진행을 하더라도 결국 이쪽을 잡는 진행이거든요. 그 진행은. 둘, 근데 백이 이쪽만 잡더라도 상당히 두텁게 백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서 먼저 나가는 게 과연 이득일지 그 생각도 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단수를 본다면 그때 이쪽을 단수 치고 네, 빠져나갑니다. 백도 이제 일로 꼽으리는 수가 좀 신경이 쓰이긴 해요. 30초. 하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작용할지. 네, 그냥 나갔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뚫어갈 생각이었네요. 이세도 구단. 그럼 이런 진행이 되거든요. 네, 뭐 지금 이 교환을 보류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이러고 이제 흑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쪽의 돌파를 미리 해둔 만큼 의미를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직 하변은 정리가 되지 않았고요. 네. 지금 이세돌 구단이 장문으로 씌어간 장면에서 지금 하변보다 먼저 이 좌하귀부터 도와주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쪽을 잡기가 싫다는 거예요. 네. 30초. 그래서 하나, 이쪽을 먼저 진행을 시킨 건데요. 지금은 이 느는 교환을 해야 됩니다. 다섯, 여섯, 이 교환 안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잡혀버려요. 아홉. 아, 그 수는 상당히 지금 애매한 수거든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때려준다면 단수를 치고 이제 맞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끊었을 때 이 미리 교환하는 수 덕분에 있는 순간 바로 단수에 몰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 교환이 없다면은 백의 수는 두 수고 오히려 이쪽을 축으로 잡아버릴 수가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먹여치기를 시도한 건데요. 하나, 둘, 그럼 있는다면 넷, 이렇게 이어서 두겠고 다섯, 여섯, 이 단수의 교환을 좀 해달라는 의미인데 아홉. 어쩔 수 없네요. 지금은. 네. 그래도 일단 먹여치기가 상당히 악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뭔가 기분은 안 좋아요. 흑이 계속해서. 네,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흑 쪽에서 다행인 것은 이쪽은 그래도 빠져나왔어요. 애초에 축으로 잡혔던 돌을 이쪽에 활용을 통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흑이 이쪽으로 온다면 흑이 상당한 전가를 올린 겁니다. 다만 이제 선수는 백이 잡고 있고 백이 먼저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쪽 교환을 해두고 나서요. 30초. 하나, 그렇다면 이쪽 나가는 싸움이 흑 쪽에서 유리해야 되는데 다섯, 여섯. 그다지 유리한 싸움으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의 돌을 살리는 동시에 여기 압박이 나중에 가능합니다.
아까 살아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네, 살긴 살아요. 이렇게 네. 뒀어요. 근데 재차 여기에도 나중에 압박을 가하면 또 살긴 삽니다. 이렇게 입구자에 둔다면요. 근데 흙이 집 다 쳐봤자 10집밖에 안 돼요. 많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초반 다섯, 접전에서는 여섯, 일곱, 이세돌 구단이 선취점을 여덟, 따냈습니다. 아홉. 네, 먼저 흠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사실 그 교환을 미리 해 두었더라면 배에 걸리었거든요. 근데 좀 아꼈는데 그 빈틈을 또 찔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흙도 좀 모험인 것이 이게 빵 때림을 주고 시작이거든요. 그만큼 이쪽 나가는 맛은 사라졌고 이제 이쪽 끊어서 전투하는 것인데 이 백돌이 뭐 유유히 타기가 된다면 하나, 이쪽은 백돌이 훨씬 두텁게 처리가 된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원성진 9단 하나 찔러 놓으면서 자, 백이 포위하고 있는 돌들을 10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둘, 자, 지금까지 진행된 수순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일곱, 네. 여덟. 좀 빠르게 한번 네.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걸치고요. 자, 보통은 이 변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네. 요즘에 이제 원성진 구단이 그래도 좀 자신 있어하는 포석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 여기서 이 교환을 하고 나서 네. 네, 손을 돌렸는데 보통은 협공하는 정석을 계속 진행을 시키죠. 네, 뭐 이렇게라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석이 숨어져 있는데요. 네. 바로 손을 빼고 뒀어요. 여기서 한번 놀랐고 여기서 또 한 번 또 놀랐고요. 한 번 놀랐고요. 둘, 근데 이쪽 싸움에서는 사실 네. 서로 타협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자, 네, 여기서 우선 흙은 한번 이을 수 있는 네, 이어서 기회가 두더라도 있었는데요. 별 불만 없을 것 같아요. 늘어서 둬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치켜둔다면 백이 그렇게 두터운 형태는 아니거든요. 음. 네, 원성진 구단도 강하게 싸웠는데 글쎄요, 이게 여기서부터 네.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있고 보통은 이제 막는 것보다 이렇게 호흡 쳐서 두는 게 보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패를 졌을 때 네. 이 한 방의 교환은 크게 기분이 좋기 때문에 30초. 이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둘, 좀 너무 세게 뒀어요. 서로 강하게만 뒀군요. 이렇게 기세 충돌이 심할 줄은 몰랐는데 네. 네, 초반부터 너무 지금 좀 흥분 상태예요. 지금 두 선수가. 지금 여기서도 이세돌 구단이 한번 타협을 할 수 네, 있는 쳐서 기회를 두더라도 충분한데 네. 거의 뭐 뿌리를 뽑겠다라는 느낌으로 여기까지도 이어졌죠. 네. 두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실전 진행이 된 모습을 보면 네. 또 좀 백쪽이 좀 재미있는 진행이 아닌가 싶거든요. 치고 이제 늘자. 네.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이제 끊는 팩감이 네. 등장하면서 계속 이 부분의 펜은 흙이 이렇게 사용한다고 네. 예상을 했었었는데요. 좀 악수를 안 쓰려면 그렇게 네.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제 이어준다면 그때 때리고요. 네. 사실 어차피 백은 이어야 되는데 또 이어서 두면은 시점은 비슷한데 이제 이 차이예요. 네. 근데 원성진보다 차라리 여기 끊어서 나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아, 이쪽과 연계시키려고 일부러 끄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단수 치고 네, 나가자 이었고요. 네, 여기서 먹여치면서 이 백이 네. 악수 교환을 좀 유도하는 느낌이 있죠. 두고 나서 이제 때렸고 결국 잡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차피 봉쇄를 당했고 네. 이쪽도 백이 오면서 여전히 크게 당할 자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이제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네, 이쪽을 이제 나와서 싸움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흑도 좀 부담스러운 것이 네. 이 빵따냄이 상당히 기분이 좋은 자리거든요. 이것을 허용해 주고 나서의 전투기 때문에 네. 이 돌만 타게 된다면 백쪽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셋, 근데 지금 역시 다섯, 타게 되는 이런 식으로 붙여서 리듬을 구하는 것이 여덟, 일반적이죠. 네. 가만히 이어두었고 지금 마지막 네, 수가 늘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드디어 뭔가 좀 끝이 났나 싶었는데 좀 더 두어질 것 같네요. 근데 원성지 구단은 이 싸움에서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이 네. 공격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집 합해서 10집밖에 안 되고요. 네. 18집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아직 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백이 이쪽이 두텁고 네. 이 돌이 미생이고 상변 백 모양이 있잖아요. 이 공격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하나, 어쩌면 이 바둑의 패배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 큽니다. 지금 초반부터 승부처 장면을 맞이했는데요. 자,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 초읽기 한 번씩 사용을 했습니다. 이세돌 구단 자, 초반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두어가면서 지금 포인트를 따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말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던 타이밍도 있었는데 너무 기세 대결로 맞받치다 보니까 네. 일단은 실점을 했습니다. 원성지 구단. 원성진 구단 이후 전투에서는 어떻게 이 손해를 만회할까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으로 이제 연구가 되어 있는 수순이거든요. 자, 여기서 있고 네, 이쪽 축이 이제 백이 불리하기 때문에 따내고 네, 늘고 이런 진행이 나섰습니다. 네. 역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네. 이게 잠깐 혹시 여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하다 만 것이 축이 불리하거든요. 아. 어떤 의미냐면 붙였을 때 이렇게 잡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이 축이 지금 이쪽에 걸리죠. 그렇네요. 그래서 잘 쓰여지지 않는 수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를 선택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여기서 좀 시간을 들여서 선택을 한 수, 하변 침입을 한 수입니다. 이 속기전에서 초반에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하고 네. 좀 색다른 시도를 한다는 것이 특히 결승 무대에서 웬만한 배짱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지금 이세돌 구단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홍민표 해설위원이 이 축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만 듣고 어떤 축인지 이해할 정도면은 몇 급 정도의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정확히 가늠하기는 힘들겠지만 네. 좀 아마 단 정도 기력이라면 아마 바로 알아들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쪽 붙여서 두는 것이 좀 상용화된 수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혹시 끼우는 것이 아니라 늘어서 두는 수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띄어서요. 이 형태 역시 생소한 형태인데 네. 이쪽 끊는 쪽을 잡습니다. 네, 두 점 희생타로 이 백도를 좀 두텁게 만들어 두고 나서 이쪽 우아기를 걸쳐가는 이런 수법이 문득 떠오르거든요. 처음부터 우하기 쪽을 두는 것보다 네. 아무래도 튼튼해졌기 때문에 훨씬 쉬워졌겠네요. 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그리고 반대로 끊는다면 네. 이것은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역시 끄는 쪽을 잡나요? 네, 잡습니다. 지금은 이 백 한 점이 축에 걸리지 않죠. 그래서 늘어서 싸워야 되는데 네. 이런 진행을 하고 나서 젖혀서 싸운다면 이건 백도 싸울만해 보이거든요.
만약에 흙이 붙여간다면 띄우는 수법보다 네. 방금처럼 늘고 한 칸 띄는 수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도를 직접적으로 건드려주는 것은 아무래도 백 입장에서 활용할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아예 철줄을 내려서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요. 이 백의 돌을 양분하는 이런 수법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수법들이 있어요. 네. 얼마 전 이제 응시배에서 나연 선수와 린리창, 대만의 린리창 선수와의 대결에서 나왔었는데 네.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면 미리 백이 교환한 이 교환은 확연히 이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흙의 집을 축소를 미리 시켜놨기 때문에 좀 더 이도를 가볍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백에게도 시간이 없게 방금 보여주신 변화처럼 우선 중앙 쪽을 한번 막고요. 백이 늘 때 그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진행이 지금 상당히 이제 유력할 수도 있는데요. 백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네, 보통 잊고 잡고 진행하는데 지금은 백이 잡지 않고 먼저 또 이쪽으로 올 것 같아요. 지금 손을 빼도 되는 건가요? 네, 귀에 이제 붙여서 고치는 맛은 있는데 네. 당장 이쪽도 급해서요. 네, 결국은 붙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세돌 구단. 네, 제한 시간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네, 초읽기 시작이 되었고요. 저 원성진 구단도 1분가량 시간이 남아있네요. 곧 초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띄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축이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갈지 네.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보통 축이 불리한데 이 불리한 모양을 먼저 만들어 가지는 않잖아요. 네. 어떤 그림은 이게 사실 축머리 쓰는 게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축머리를 이런 식으로 쓴다? 글쎄요, 저는 밀어갔을 때 백이 과연 좋은 그림인지 네. 잘 모르겠고 백이 재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버텨갈 수도 있거든요. 정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축이 불리한 상황에서 축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것인지 이세돌 구단의 머릿속이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제 두 기사 모두 초읽기 시작이 되었고요. 자, 하변부터 뭔가 접전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초읽기로 진행을 해 가야 합니다. 네, 지금은 뭐 피할 수 없는 전투가 벌어질 텐데요. 네. 이 두 기사 모두 초읽기이기 때문에 30초. 상당히 집중력을 하나, 둘, 필요로 합니다. 셋, 넷, 자, 우선 여기서 여섯, 일곱. 응해 줄까요? 네. 네, 지금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둬봐야 돼요. 네. 과연 어떤 패를 숨기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하거든요. 축은 불리하니까 뭐 사석 작전인가요? 글쎄요, 지금 저로서는 네. 도저히 어떤 생각인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이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과연 이 교환들이 이득으로 작용하는 그런 진행이 있을지, 네. 아까처럼 똑같은 진행이 된다면 이 교환은 오히려 손해가 되거든요. 하나, 둘, 셋, 그래도 당장 축이 안 되는 곳에서 싸움을 일으킨다? 여섯, 일곱. 그 진행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면 단수 치고 이렇게 늘어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좀 싱거운 느낌이 있거든요. 받아주더라도 과연 이 백의 교환들이 과연 이득일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 하나, 네, 단수까지는 몰아가겠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네. 네,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흑도 이렇게 패를 걸어가는 것은 좀 무리스러울 수도 있어요. 뭐이 정도의 패감 정도는 바로 걸어갔습니다. 패를 걸어가는데요. 이었다면 어떤 변화가 되었을지 그러게요. 너무 궁금합니다. 전 너무 궁금했는데 아마 늘었을 때 좀 싱겁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이 진행은 백이 마다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패를 받고 나서 때릴 때 이제 잊고 두는 수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진행은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잘 쓰여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한 방 당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패를 때려내고요.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백 모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가지 다 두 번째는 이곳 수 있는 수법과 끊는 수법이 있습니다. 30초. 하나, 그럼- 둘, 여섯, 일곱, 자, 여기서 여덟, 아홉, 네. 네. 나간다면 이제 물론 축은 안 돼요. 역시 이 돌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축은 안 되는데 이렇게 버렸을 때 그다지 흙이 유쾌하진 않습니다. 다 돌려치기 당하거든요. 하나, 잡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자연스럽게 이제 백은 세력을 쌓았고 여섯, 네. 흙집이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있는다면 흙도 가만히 받아주긴 좀 싫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음 팩감이 있느냐는 것을 봐야 되는데 쪽 하나 끊어두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돌려치기를 당하긴 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이거는 패를 한번 때려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 교환이 없다면 네. 없고 때린다면은 그건 빵 따냅니다. 근데 다음에 밀면 당연히 젖혀서 가겠죠. 아, 근데 지금은 흙이 이제 늘어서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 이 30초. 두 수의 하나, 교환은 백 쪽에서 분명히 이득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세도 구단 약간 후회를 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흙은 30초. 네, 지금 팩감이- 팩감을 써 갈 수도 있고요. 네. 넷, 때릴 수도 있는데 다섯, 혹시 이 여섯, 교환이 좀 당해서 여덟, 기분은 좀 별로예요. 오, 어, 그것도 끊었었습니까? 지금 팩감을 더 만들겠다는 뜻인 건가요? 아니 뻔히 축인데 네. 이게- 이런 교환이 보통 한 축 하나 나갈 때마다 7집씩 손해라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물론 지금? 이 끄는 수는 그 정도까지 손해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엄청난 대학수긴 합니다. 근데 이 패를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그런 의지예요. 둘, 셋, 글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두 선수 모두. 근데 다음 팩감을 이거 나가서 쓰기엔 너무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따내겠죠. 근데 백도 이제 이런 팩감을 쓰는 것은 이제 악수긴 합니다. 이것도 꽤 악수예요. 그럼 때렸을 때 근데 이 팩감은
절대 손이 잘 안 나가거든요. 30초. 하나, 네. 둘, 네, 셋, 7시 손해라고 네. 지금 다섯, 나와 있는 여섯. 팩감이라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원성진 구단의 생각은 그만큼 이 패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 순간 귀도 살아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큰 패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스텝은 흑쪽에서 좀 꼬인 듯한 느낌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30초. 꼬였을까요? 하나, 둘, 글쎄 저는 사실 여기까지 네. 맞고 다섯, 치러진 전투가 일곱,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여덟, 아홉. 일단 들고요. 중간에 한번 이쪽으로 단어쳐서 타협할 기회는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부분도 좀 아쉽고요. 네, 이제 와서 이렇게 있자니 역시 이 교환이 약수인 만큼 좀 불만입니다. 네, 차라리 이렇게 30초. 하나, 된 이상 흑은 둘, 셋, 넷, 이런 식의 교환을 하고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가고 싸우고 싶어요. 여덟. 그 정도로 흑이 이쪽 잡는 것은 싫습니다. 네, 원성진 구단도 그런 의미에서 이 끊는 것이 이 장문을 씌웠을 때 오히려 백의 약점을 추궁하는 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잡을 거라면 좀 이상한 겁니다, 흑이. 네, 이쪽 끊어서 지금 전투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진행이 됐을 때 백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이렇게 장문을 씌우고 이 연결하는 수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쪽을 잡는 거죠. 30초. 하나, 이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먼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저 오늘 대구 너무 재밌네요. 네. 와, 두 기사의 이 상상력이 네. 어디까지 그러니까 붙이나요? 이쪽을 교환하고 나서 나가면 아까처럼 씌워서 네. 이 두 점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백이 씌울 수는 없죠. 여기 손해를 미리 안 봤으니까 당연히 축으로 몰아가는 거고요. 이제는 단수를 치고 결행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축은 안 걸리죠.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러고 끊어갑니다. 자, 우선 상대의 손을 묶어 놓고 그 다음 결행을 하는데요. 네, 백도 의도를 살려내는 것이 원래는 이쪽을 잡게 만들어서 이쪽에 교환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힌다면은 이쪽 약점들이 다 고스란히 노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세돌 구단도 분명히 고민이 될 거예요. 30초 하나, 둘. 출기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하변의 접전을 수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전투는 기본적으로 흑 쪽이 재밌는 전투는 아니에요. 최대한 흑 쪽에서 이끌고 싶은 진행을 하더라도 결국 이쪽을 잡는 진행이거든요. 그 진행은. 둘, 근데 백이 이쪽만 잡더라도 상당히 두텁게 백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서 먼저 나가는 게 과연 이득일지
그 생각도 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단수를 본다면 그때 이쪽을 단수 치고 빠져나갑니다. 백도 이제 일로 꼬부리는 수가 좀 신경이 쓰이긴 해요. 30초. 2000년부터 시작된 맥심 커피배 찬란한 우승의 역사. 2011년 박영훈, 2012-13년 박정환, 2014년 이세돌, 2015년 최철환, 그리고 2016년 또 한 번의 역사가 기록되는 순간, 오직 최강 입신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된다. 맥심배 통산 5번째 우승을 노린다 이세돌 구단, 마수거리 우승을 꿈꾼다 원성진 구단.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홍민표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결승 3번기 제1국이 오늘 시작됩니다. 이 바로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는데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이 파이터들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기사 간의 대결은 항상 난타전이 펼쳐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이세돌 구단이 지난 인터뷰에서 가장 껄끄러운 기사가 바로 원성진 구단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기풍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껄끄러울까요? 네, 상대 전적도 이제 13승 11패로 좀 이세돌 구단이 한 발 앞서 있긴 하지만 네. 이세돌 구단은 이제 강한 펀치력을 구사하는 바둑을 두는데 이 원성진 구단이 이 받아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리스러운 싸움을 걸어갔을 때 오히려 한 방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최고의 입신을 가리는 결승 3번기 1국이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기분 좋게 출발할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입신 중에 최고 입신을 가립니다. 대회 방식은 24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2명을 가려냈습니다. 결승전은 3번기로 치러집니다. 자, 어떤 선수들을 꺾고 올라왔는지 대진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 최후의 2인이 되었는데요. 이세돌 구단은 백홍석 선수, 역시 힘이 강한 선수를 꺾었고요. 그 이어서 김지석. 네, 다들 기풍 좀 비슷한 선수들을 꺾었네요. 네. 4강전에서는 이제 박영훈 구단을 꺾었는데요. 네. 물론 이제 백홍석 선수와 김지석 선수와의 기풍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주 좋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단 말이죠. 네. 특히 알파고 이후의 대국이었던 만큼 더 주목이 됐습니다. 원성진 구단은 최철환, 목진석, 강도윤 구단을 꺾었네요. 네, 이 면면을 본다면 너무나도 화려한 그 대진표라서 네. 누굴 꺾더라도 아주 뛰어난 성적인데 특히 최철환, 목진석, 강동윤 이름만 들어도 아주 뛰어난 기사들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자, 오늘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의 결승전 주목할 만한 점이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의 대결 이후에 처음으로 결승 대결이고요. 그리고 원성진 구단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우승을 차지해서 선물을 또 선사하고 싶겠죠? 네, 과연 알파고 이후에 각성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세돌 구단과 네. 결혼을 앞둔 아마 결혼 선물로 들고 가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런 원성진 구단의 동기부여 어떤 선수가 승리할지 상당히 재밌네요. 네, 1국은 어떤 선수가 먼저 가져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바둑과 커피의 만남,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결승 3번기 제1국입니다. 이세돌 구단 대 원성진 구단의 대결. 기사가 대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백을 쥐고 돌을 가리겠습니다. 원성진 구단은 하나를 올려놓았고 맞췄습니다. 네, 네. 자리 이동 없이 이대로 원성진 구단의 흑번, 이세돌 구단의 100번으로 대국이 진행되겠습니다. 심판에는 강만우 구단이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심판의 대국 개시 선언에 따라서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특히 이제 커피랑 또 잘 어울리는 기사죠. 네. 기사들이 보통 대국할 때 보면은 이제 옆에 뭐 차를 놓거나 커피를 놓거나 하는데 대국하면서 이렇게 뭘 자주 마셔요. 네, 그 목이 타는 순간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세돌 구단은 이제 주로 커피를 많이 마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 결승전이어서 그런지 이 한 수 한 수 놓여질 때마다 이 뭔가 무게감이 저희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대국장의 긴장감이 여기까지 느껴질 정도로 네. 두 선수의 기세가 상당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선수의 대결에서 이 흑번 승률이 조금 더 괜찮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흑번을 잡은 원성진 구단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판을 짜가려면은 흙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 오늘 취재 열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특히 뭐 이세돌 구단은 요즘에 취재진을 몰고 다니잖아요. 그만큼 이제 바둑계의 간판 스타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네. 특히 또 이번 결승전은 이 힘과 힘의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딱 힘 했을 때 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두 기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여기에 뭐 최철환 구단, 뭐 백홍석 구단, 윤준상 구단도 상당히 힘이 느껴지는 바둑을 두거든요. 네. 사실 원성진 구단의 별명이 이제 원펀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약간은 좀 실리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 오히려 선실리 후 타겟을 두는 그런 모습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네. 자, 걸쳐 갔는데 과연 이제 중국식 포석을 쓰기 위한 포석인지. 원성진 구단이 이 지난 준결승에서도 이 포석을 네. 똑같이 들고 나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네. 포석 연구를 좀 같이 했었어요. 근데 어떤 포석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네. 어떤 포석을 쓰더라도 백의 대응책이 다 막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 중국식 포석은 좀 할만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포석이 원성진 구단과 잘 어울릴까요? 글쎄요. 나름 그래도 좀 큰 모양을 구축하고 네. 적극적으로 두는 기풍이 원래 원성지 구단의 기풍이거든요. 그런 의미 봤을 때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뭔가 아마추어의 시선으로는 이 돌이 이 위쪽으로 좀 놓이게 되면은 좀 적극적으로 두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국식 포석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원성진 구단과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또 본인이 판단하기에도 이 결승 1군 무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무대에서 이런 포석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 포석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가 그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길목 결승전에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세돌 구단도 마이웨이를 외치네요. 네. 지금 상대방이 큰 모양을 구축했는데 그것을 견제하기보다는 자신의 모양을 같이 키워가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중국식 포석을 들고 나왔을 때 하변으로 백이 많이 다가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흑이 하변으로 한 번 더 온다면 네. 혹은 이런 식으로 온다면 이 모양이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백이 먼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세돌 구단은 아예 자신의 진영도 키우면서 네. 흑이 이런 식으로 둔다면 뭐 걸쳐갈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같이 굳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벌려가서 한번 큰 모양 싸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상 상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고민되죠. 고민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걸쳐가면서 좀 판을 잘 나갈 것인지 네. 그런 고민이 되거든요. 물론 백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원성지 구단은 어떤 선택을 할지 네. 잘 나가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잘게 쪼개지는 그런 바둑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세돌 구단의 배짱이 그래도 먹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먼저 자신의 진영 쪽으로 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네. 주도권을 이제 백 쪽에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상계에서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던 간에 선수를 뽑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누가 선수를 뽑고 이제 하변을 차지할지 네. 그것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은 백도 이 긴 수순으로 이어지는 정석보다는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 하변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네, 가장 간명하게 된다면 이렇게 받는 수인데요. 이제 그나마 흙이 이쪽에 돌이 오면서 어느 정도 이도를 좀 응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온다면 이런 식으로 미끄러져 가면서 이 백에 대한 압박도 겸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원성진 구단도 이런 식으로 걸쳐서 두는 수를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 또 많은 대국을 했었는데요. 그동안은 이 두 기사가 대국을 하면 어떤 형식으로 판이 흘러갔나요? 네, 보통은 이제 이세돌 구단이 적극적으로 판을 이끄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네. 다만 이제 그 수순에서 빈틈을 보였을 때 네. 원성진 구단의 반격이 아주 날카로웠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대국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네. 두 기사의 상대 전적은 이제 13승 11패로 이세돌 구단이 앞서 있고요. 그 1패 중에 이제 기권패가 두 판이 또 포함이 돼 있어요. 아, 기권패요. 네, 이세돌 구단이 이제 휴직하는 그 당시에 그랬군요. 미리 이제 본선 진출해 있던 그런 기전들에서 네. 이제 GS 칼테스베랑 이제 바둑왕전에서 이제 기권패를 당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13승 9패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것은 원성진 구단이 입단 초기 때 네. 좀 많이 졌어요. 1승 7패로 크게 밀리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 이후에 대등한 아니면 혹은 앞선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 두 선수의 대결이 상당히 흥미로운 겁니다. 보통 기사들은 상대 전적하면은 이 총 전적을 보기보다는 최근의 전적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만큼 이 최근 기세가 어느 선수에게 좀 쏠려 있는지 네. 그것이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처음에는 1승 7패로 시작을 해서 이 수치를 많이 원성진 구단이 끌어올렸는데요. 요즘은 대등한 승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고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처럼 두어가는 것이 이세돌 구단의 기풍에 좀 맞습니다. 아, 여기서 여기서 손을 손을 빼나요? 빼는군요. 이거는 정말 이것도 정말 상식 파괴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손을 돌릴 경우에는 귀를 지키고 손을 돌리지 않나요? 이게 정석 진행하다 말고 손을 돌린 건데 네. 이게 과연 이게 계속해서 정석을 진행하는 것이 정답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법은 지금 제가 바둑 인생 지금 2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처음 봅니다. 네. 보통은 한 칸을 띄었을 때 정석을 계속 진행을 시키잖아요. 여기서도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정석이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바짝 가는 것과 네. 높게 가는 거 그리고 밀어놓고 덮어 씌우는 거 그리고 아예 이렇게 한 칸으로 덮어 씌우는 수 많은 정석들이 여기서 오갔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이렇게 좀 멀찌감치 가는 정석도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손을 뺀다? 이것은 이세돌 구단이
있으니까 가능한 착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 원성진 구단도 당황을 네.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초심자가 두었다면은 이 정석을 몰랐다고 뻔줄 나는 그런 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초심자가 두었더라면 이제 자상하게 정석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알려드릴 텐데요. 이런 네. 식으로 정석이 이루어집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이세돌 구단이 두니까 뭔가 과연 기존의 정석이 정석이었냐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뭔가 좀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이후 수순을 보면서 예상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교환이 없이 손 빼는 경우는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좀 더 가볍게 손을 돌리는 거죠. 근데 이 교환을 해두고 손을 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교환을 해두고 손을 뺐다는 것은 흙을 한번 누른 다음에 그 다음 손을 돌리는 게 이 교환이 손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돌의 위치와 네. 이 돌의 위치, 이 두 수의 교환은 오히려 백쪽이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이 네. 이 돌은 좀 이선으로 좀 치우친 그런 수법이고요. 이 한 칸은 그래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 손 빼는 착상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동안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 몸이 반응을 했죠. 계속 네. 수순을 진행시키고. 그렇죠. 본능적으로 반응을 했죠. 네. 이게 정석 진행이 이제 기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다시 장고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네, 여기서는 뭐 붙이는 수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혹은 이제 이런 식으로 걸쳐가는 수가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왠지 이세돌 구단이 장고라면 또 색다른 수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요즘에는 정석과 이런 이론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진행이 중국 리그에서 이제 나왔었는데요. 이제 커제 구단과 셰커 6단의 대결이었죠. 네, 이런 식의 정석 진행인데 네. 보통 들여다봤을 때 이어주고 잡는 데까지 정석인데 그 진행은 백이 있지 않고 이쪽 젖혀가면서 좀 재미있는 진행이 나왔었거든요. 조금 더 소개를 네, 해주신다면요? 조금 더 수순을 이어드린다면 상당히 이제 복잡한 싸움이 이루어졌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바꿔치기 형태가 나왔었습니다. 수순이 좀 길어요. 근데 거의 외길 수순으로 넘어가서 셋, 넷, 바꿔치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봤습니다.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모양에서 이 접전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 몰랐습니다. 보통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이 모양은 여기서 좀 뭔가 시작이 될 것 같다. 좀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네. 접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힘의 충돌 초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변 전투 어떻게 진행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결승 3번기 제1국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 프로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83년생, 85년생의 기사이고요.
자, 랭킹 2위, 6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원성진 구단 최근 랭킹이 많이 올랐어요. 네, 3월에 비해서 3계단 올랐습니다. 네. 2위에서 6위까지. 자, 그리고 이세돌 구단은 이제 계속해서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랭킹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1위 박정환 구단과 정말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젊은 기사에게 밀리면서 차이가 벌어지기 마련인데 네, 이세돌 구단은 오히려 벌어졌다가 다시 추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고요. 28점 차입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은 1위, 2위 자리가 바뀔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충분히 생각이 바뀔 수도 드는데요. 있죠. 네. 최근 19군 두 선수 모두 괜찮은 네. 편인데 다만 원성진 구단이 올해 11연승을 달리다가 결국 지금 13승 13패로 13승 3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컨디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한 번은 꺾였는데요. 자, 하지만 결승 무대입니다. 다시 컨디션을 끌어올렸겠죠? 자, 네. 하변 패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백이 우선 한 번 이었고요. 원성진 구단이 막자. 자, 네. 수순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자, 이제 흙이 때려내자 네. 백이 이었습니다. 하나, 그리고 둘,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강력하게 막아버렸어요. 여섯, 일곱, 이것도 상당히 강수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때려내자 지금처럼 팩감을 쓰고 이제 다시 때릴 차례가 되는 겁니다. 수 선수 오늘 왜 이렇게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죠? 네. 네, 이수가 강수인 이유는 이제 끊어가는 것이 이제 팩감 겸 흙의 약점을 강력하게 끊어가는 그런 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갔을 때 다시 때려냅니다. 그렇다면 흙의 돌들이 좀 무거워졌어요. 이곳 하나 끊긴 순간에요. 네,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두 기사의 치열한 sul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반드시 나가야 돼요. 자, 백은 때려내겠고요. 근데 이쪽에 팩감을 쓰기가 좀 흙이 거북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쓰더라도 이제 악수 팩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때려낸다면 30초. 백은 하나, 붙이는 팩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넷, 다섯, 여. 자, 그렇다면 변에서 팩감을 쓰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면은 귀 쪽에서 팩감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근데 이 덩치가 이 흙이 좀 커져서요. 네. 백이 해소를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할 거거든요. 아, 그랬을 때 뭐 이 정도의 팩감 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차라리 하나 연구하고 싶은 것이 이 팩감을 쓰는 게 좀 어렵습니다. 나오면서 흙도 단수가 됐는데요. 네, 나하고요. 네. 이제 아까와 다른 점은 이것은 둬야 됩니다. 때렸을 때 이 따내는 것이 팩감이 안 돼요. 그것은 이제 흙이 이곳을 잇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치기가 가능합니다. 아, 딸이- 축이 되나요? 네. 이 돌의 이제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쪽 단수 쳐서 축으로 몰아갈 수가 있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사용했습니다. 네, 지금은 귀의 팩감은 상당히 좀 약해요. 이 팩감은 백이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소했을 때 흙 모양이 좀 많이 무너졌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치는 수를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를요. 물론 이제 백이 해소한다면 또 빵 따냄이 상당히 30초. 자세가 좋아서 둘, 글쎄 이것은 넷, 이런 진행이 되고 난다면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곱, 여덟,
또 불만 없어 보이거든요. 아, 어쩔 수 귀의 없으니까. 팩감을 자, 아까 전과는 다른 게 네. 아까 전에는 이런 수순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흑도를 가볍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미 좀 무거워진 의미가 있죠. 네, 지금 좀 무거워졌어요. 이곳에 맞는 게 상당히 아프거든요. 네. 물론 이제 딴에서 좀 버텨갈 수는 있지만 하나, 이 부담이 너무 큽니다. 셋, 넷, 네.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것도 봤나요? 자신이 있나요? 계속 봤습니다. 한 채 양보도 없습니다. 네. 이 정도는 정말 넘겨주더라도 백이 성공한 형태였던 것 같은데 지금 충분히 백은 타협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요. 네, 싸움을 연장시킵니다. 좀 지독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수는 이제 혹시 때린다면 이렇게 이쪽을 아예 잡아버릴까봐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어서 해소하는 것은 어차피 좀 활용수단이 많기 때문에 네. 이 귀의 악수가 너무 크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둔 교환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이 나중에 이렇게 백이 30초. 하나, 얼핏 보면 젖혀서 바로 잡은 것처럼 네. 보이지만 넷, 흙이 해소하고 나서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일곱, 꼬부려서 여덟, 건너가는 것과 이쪽 집 내는 것이 맞복이죠. 굉장히 큰 자리네요. 네, 2패를 봐왔다는 것은 2패까지도 이제 받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백이 먼저 패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물론 이제 생각보다 백의 부담은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가서 귀를 연타하더라도 백 쪽에서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